8년 만의 경선, 시카고 한인 회장 선거를 이틀 앞두고 기호 1번 김학동 후보와 이대범 안종현 두 부회장 후보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 바쁘고 힘드실 텐데요. 현재 김학동 후보 심정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틀만 지나면 끝이구나. 네, 그런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살인적인 스케줄로 움직이다 보니까 하루하루는 금방 가지만은 솔직히 그렇게 썩 쉬운 그런 과정이 아니니까 이제 이틀 남았다. 네, 그런 심정입니다. 네, 두 후보들은 선거 막바지 어떤 부분에 주력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도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인회에서 또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공약을 실천을 하려면 이게 기간 2년 안에 뭘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뭘 먼저 시작하고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기본 요소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거하는 거, 뭐 투표하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바로 또 우리가 만약에 된다면 그 공약 실천을 위해서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종현 뭐 이게 유권자가 이렇게 너무 많지는 않잖아요. 많은 이슈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한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거장에 어떻게 모셔야 될 것인가.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선거의 결과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을 선거장에 모셔올까. 이게 이제 최고의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학동 후보께서는 현재 40, 50대 분들 그리고 소매업계, 스포츠 동호회 등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계시죠. 한편 자신이 특별히 PR하고 싶은 계층이 있다면 누구고 또 그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상대편 후보가 실버 세대라 보니까 지지층, 실버 세대 지지층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느나 논조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만 생각은 안 하고요. 나름 실버 세대에 접근해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 은퇴자들이나 직업 은퇴하셔갖고 그렇게 썩 특별하게 이렇게 다시 재취업을 할 만한 여건이나 모든 게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보다 좋은 솔루션이 없을까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특히 더 은퇴자 여러분들 실버 세대 표심을 잡으려고 더 애정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지금. 네. 특히 김 후보께서는 한인 회장의 세일즈맨 정신을 연결시켜서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세일즈맨의 어떤 부분이 한인 회장의 역할에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세일즈맨 자세라는 거는 일단은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고객한테 물건을 팔려면은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거만해갖고는 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일치된다고 봐요. 한인 회장으로서 당선이 돼도 절대로 거만한 한인 회장이 아니라 항상 그 고객한테 물건을 팔라는 그런 세일즈맨 자세로 임하려고 제가 그런 모토를 만들었습니다. 네. 또 김 후보께서는 광고에서 삶의 터전에서 체득한 지혜가 있다고 전하셨습니다. 현재 의료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죠. 네, 그 분야에서 특별히 터득하신 가장 중요한 그 삶의 지혜, 체득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제가 뭐 소규모니까 종업원은 많지 않습니다. 한 17명 정도 되는데 사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부에서 직원들하고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저를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직원이잖아요. 직원들과 저의 그 관계, 직원들과 직원들의 관계, 그걸 저는 제일 중요히 여깁니다. 그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가게처럼, 내 일처럼 하게끔 그걸 만들어주는 게 그 저의 가장 큰 임무가 아닐까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물론 저도 몸으로 많이 때우면서 그 부분에 역점을 뒀지만은 지금은 그 직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직원들과 직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저랑
한번 이렇게 일을 하면은 오랫동안 다들 일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너무 또 느슨하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류 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사실 인간관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제가 또 의류 사업이다 보니까 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른 부분보다 더 앞서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 후보께서 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이죠. 불과 결심하기에 보름 전, 3주 전에도 수시로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요. 언제 한인회장 나갈까나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아오면서 해왔는데, 그때도 제가 틀림없이 제일 가깝게 물어본 친구한테도 8년 정도 있다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며칠 만에 갑자기 생겨난 그런 어떤 마음의 용수점 때문에 했는데, 내부에서는 항상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시기와 제가 생각했던 시츄에이션과 나름 많은 고민을 했었죠. 고민을 하다가 요때가 적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또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은 나름 왜 그 8년을 얘기했냐면, 제가 세멀 리타일 정도 했을 때 기간을 염두에 두고 8년이라는 세월을 얘기했는데, 차라리 지금 열정이 있고 지금 나이 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길지 않고 2년만 진짜 한번 멋지게 한번 하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갖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선거에서 물러난 서진화 후보가 협력을 해서 돕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KA보이스 출신 두 분이 혹시 각본을 짜고 한 사람이 사퇴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장소 문제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죠. 의혹들이 많이 있었을 때 제가 우리 캠프에서 회의를 할 때도 서진화 씨를 끌어들이는 쪽으로 저한테 많은 강요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단호하게 부정한 첫 번째 이유가, 그렇게 되면 누가 봐도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겠느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 과정에서 제가 설득해갖고 더 빨리 저희 편을 끌어들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짜고 친 고스톱의 증거판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끝까지 그 부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진화 씨 측하고 저 측하고 알력이 더 많이 생겼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캠프 측 임원들이나 모든 분들은 빨리 서진화 씨를 달래갖고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나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가서 운동하는 것보다 그 내부 조율하는 게 더 힘들었었어요. 그 정도로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덧붙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서진아 씨하고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 김학동 후보하고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서진아 씨 우리를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KA 보이스 같이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색깔이 비슷하시고, 그래서 한쪽 분이 이렇게 좀 우리를 좀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서진아 씨의 어떤 그 서진아 선생님께서 한인장을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셨고, 또 우리 김학동 후보도 강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게 무슨 문제였냐면 결정적으로, 그래서 우리 입장은 우리 3명이 나와도 우리는 자신이 있다라는 게 우리 입장이었었어요. 왜 그러냐, 여성표들이 갈릴 것이다. 우리 순진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제 우리 한번 그냥 3파전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의 그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인회 그 마지막 그 사인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 정관에 대해, 시행세칙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시행세칙의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솔직히 잘못됐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그걸 만들었었을 때 우리 입장이나 그
서진아 선생님 입장이나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선거가 너무 늦춰지고 계속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진아 선생님께서는 이거는 하지 말자, 우리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의사 표시를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 그 캠프 안에서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강력히 더 많았었어, 솔직하게. 근데 우리 김학동 후보께서 우리 그 캠프의 의견들 솔직히 좀 무시한 경향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우리도 기분이 좀 안 좋았었는데, 우리 김학동 후보는 어떻게든지 이길 자신 있다. 지더라도 그 열정으로 그냥 선관위 이렇게 하지만 깔끔하게 우리 당당하게 이런 부분에서 이 불합리를 이겨내는 그걸 또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선관위 위원장 앞에서 우리 사인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옆에 있는 저도 당황스럽고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서진아 선생님은 밖에 나가셨고 바로 기자회견을 하셨고 이게 굉장히 좀 미안하더라고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 좀 같이 위로하고 싶었는데 어떤 위로할 말을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서진아 선생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김학동 후보는 딱 한마디 생각이 나요. 그 기자님 절대 내가 김학동이 내가 안 도와줄 거라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 앞에서 김학동이는 내가 절대 안 도와준다고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서진아 선생님께서 마음을 돌린 이유는 그 미안함을 우리가 전달을 했었고 정말 이렇게 전체 한인 사회가 이러한 작은 문제, 선관위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인 유권자들한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모습 때문에 그랬다. 이해는 하고 제가 뭐 미안하게도 생각을 하고 그걸 김학동에서 계속 설득을 하셨고 그게 좀 마음이 좀 풀리셨고 우리 진정성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서진아 선생님께서는 거의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끊임없이 요동하지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하셨던 서진아 선생님께서 우리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어떤 뭐 좀 부탁한 이런 것보다는 결정적이었던 거는 선거가 너무나 이제 과열되고 너무나 이 돈 선거가 되고 너무나 한쪽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한쪽이 너무 편파적인 것들이 너무 보이다 보니까 서진아 선생님은 이러한 거를 자기는 예측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 그게 똑같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은 막아야겠다. 그 분의 어떤 인생의 소신, 자기 철학에서 우러나왔던 것이지 절대 우리가 뭐 야합을 했다든가 그런 건 절대 아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소에 대해서 아까 질문 조금 하셨잖아요. 그 박웅진 기자가 칼럼에 썼듯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서진아 후보가 사퇴를 하고 바로 저 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 형 이름이 마이클 김이라고 나일스 씨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나일스 씨하고 강릉하고 시스터도 올모스 다 추진되고 다 된 상태입니다. 오늘 또 나일스 시장과 추로스 멤버들이랑 만찬이 있어요, 형님이. 올 수 있으면 와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그 형님이 그 선거 장소나 서진아 씨 사무실을 얻는데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일스 쪽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서진아 씨가 사퇴를 하자마자 형이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왔고 네가 선거를 이기려면 저 장소가 제격이다. 딴 사람이 하기 전에 빨리 가서 니스라 해라. 일단은 내 돈으로 내가 홀드를 했다. 내가 도네이션도 하겠다. 이래갖고 그 장소를 얻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터무니없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기자가 그렇게 썼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부회장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카고 한인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사실 저희가 토론회 할 때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부회장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가지고 말씀을 거의 못 드렸는데 한인 사회가 이제 양쪽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 침체돼 있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 이카노미가 이 네이션와이드로 볼 때는 사실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 2008년부터 시작한 그 금융위기서부터 많이 좋아졌는데 한인 커뮤니티가 유독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인 커뮤니티가 잘 되려면 한인 유동 인구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시카고를 찾아오셔야 되는데 시카고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그건 이제 시카고의 위상과도 약간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과도 이제 그 관여가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 커뮤니티 차원에서 한인회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 같은 것도 더 개발을 하고 해서 홍보에 정말 전력을 다해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시카고라는 이 도시가 미국 안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서 유명한데 그러한 것을 한국에도 알리고 또 다른 지역에도 알려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한인회 부회장으로 또 이제 나온다고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는 저는 했는데 뭐 또 하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굉장히 많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첫 번째 우선 김 후보가 저하고 이제 2007년에 그 이제 또 같이 했었고 28대도 또 같이 열심히 했었고 그때 우리 이제 끝나면서 이제 서로 다음번에 뭔가 있을 때 서로 도와주겠다는 이제 그런 약속도 했었고 이제 그런 이제 절친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나왔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한인회에서 일을 하면 많은 분들이 오세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저희 28대 특히 뭐 단체에서도 오시고 무슨 비즈니스 때문에도 오시고 여러 가지 오시면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기부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전혀 생각지 않은 일반인들이 오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정말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인들인데도 10불, 20불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그걸 주고 가세요. 그리고 특히 생각나는 게 매일 파지나 무슨 깡통, 빈병 같은 거 모으셔가지고 그걸 파셔가지고 저희한테 몇 번 갖다 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말이 적으세요. 그냥 오셔가지고 그거 주시면서 딱 하시는 게 하시는 말씀이 한인회가 잘 돼야 된다. 열심히 해주세요. 그것만 말씀하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렇게 또 뭔가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같이 나오게 됐네요. 우리 그 공약에 어떻게 보면 이 선거 공약 중에 제일 핵심 두 가지가 있다면은 소외계층과 2세예요. 그러니까 second generation or 후대라고 1.5% of 1.5세 그들을 위한 공약들이 그 전체 기준을 보면 그렇거든요. 첫 번째 그 소외계층의 이 시대 우리 한인 사회 소외계층이 누구인가라고 먼저 우리가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연장자들이세요. 지금 그 외로움. 정말 저는 봤을 때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연장자 아파트를 갔었을 때 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서로 반문을 했는데 제가 보면 딱 하나더라고요. 이분들은 외롭구나. 그래서 뭘 사다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저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 연장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되겠구나. 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철학이에요. 인간적인 저의 철학이고 우리 또 철학이 맞기 때문에 같이 선거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사야 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거룩한 씨가 바로 우리 2세들이거든요. 2세들이고 1.5세들. 이 후세들이 우리들의 한인사회 역사, 우리 어떤 민족의 얼들을
제대로 미국 사회, 그다음에 전 세계에 어떤 펼칠 수 있게 만들려면 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애들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 것인가. 저는 그러니까 우리 김학동 후보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 커뮤니케이션. 그 애들 얘기도 같이 나눠주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계속 우리 공약을 또 특히 우리 이대범 선배님께서 우리 또 부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또 전문가이셔서 아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한인회 홍보를, 시카고 홍보를 통한 한인회 위상을 높이고 또 연장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차세대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한인 사회를 만들겠다. 예, 한인회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겠습니다. 한인회 위상이 과거보다 다소 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일련의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사업의 전문화와 연속성이 또 직능 단체와 비교가 돼서 그러는 이유도 있겠지만 소송과 갈등 등의 이슈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한인회의 위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그 위상을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동포 여러분들이 한인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러자면은 저 생각은 그래요. 제가 2년 안에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충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않지만 지금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면은 약 90%에 가까운 동포분들이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한인회? 이게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 좀 뭔데?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야? 그게 90%의 생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사고를 틀을 먼저 바꾸려면은 일단은 한인회의 위상을 과연 내가 한인회를 존재하는 시카고에 사는 게 참 뿌듯하구나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자면은 가장 많은 부분이 필요한데 그보다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질 말아야 돼요.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질 말아야 되는데 법정 소송이다 뭐 여러 가지 일반 대중들한테 비춰지는 거는 한인회 하면 지그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것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죠. 일단은 그 부분부터 없애는데 제가 주력을 할 겁니다. 선거가 끝나면 깨끗이 승복하고 상대편 팀도 보듬어가면서 여러 단체들과 화합을 하면서 한인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구나 이런 부분에 주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공약을 차곡차곡 실천해 나가면은 투표를 했던 분이나 하지 않았던 분들도 아마 다른 시각으로 한일을 점점 바라볼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차곡차곡 스텝 바이 하면은 결국은 한인회 자체 내에서 나름 힘이 생기면서 그것을 연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류사회 진출부에 교두보도 만들 수 있고 보이스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한인들이 어떠한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 대표 기관으로서 힘도 발휘할 수 있고 보이스도 낼 수 있고 모든 한인 단체들과 같이 어울려서 시카고 동포들 사회를 빛낼 때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자면은 저 때는 솔직히 그걸 다 이루기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2년 동안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진짜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저는 2년 동안 저 다음 세대 한인회장부터는 제가 그런 뿌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이어받아서 차곡차곡 그 한인의 유상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컨티뉴하게 연결되는 그런 한인을 만드는 첫 번째 단추를 제가 꼭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김학동 후보께서는 왜 자신이 한인 회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데리케이트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봉사직이잖아요. 봉사직이고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봉사직인데 저렇게 돈까지 써가면서 봉사를 하겠다고 경선 나오는 게 너무 웃기고 재밌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실질적으로
질문의 핵심을 조금 벗어난다면은 한인 회장 하면서 사우스 장사하니까 아무런 개인적인 그런 이득이라든가 이런 게 올 수가 없잖아요. 올 수가 없지만 왜 저가 꼭 해야 된다는 질문에 조금 맞추자면은 제가 부회장을 하면서 여러 각도의 그 일을 많이 봐왔었어요. 봐오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물론 저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자리를 선뜻 나서갖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갖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저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성격 때문에 조용히 계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솟구쳤을 때 내가 한번 꼭 해서 이거는 진짜 내가 한번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과 그런 어떤 욕망이 많이 솟구쳤었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이건 내가 한번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다. 제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제가 평소에 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약간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렇게 말문이 터지면은 저 사람 저렇게 가볍나? 이런 인상을 또 주는 그 동전의 양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말을 좀 줄이고 특히 이번 선거 때 말이 많고 가볍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한 몇 시간은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고 좀 절제하고 있었더니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왜 이렇게 힘이 없나 걱정 마라. 그거 받아주는 게 더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인의 자취로 돌아갔는데 이거 하나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실하게 또 하나의 장점이 제가 저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쑥스러운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대인관계가 좋다고. 딱히 이렇게 적이 많지 않다고. 그런 부분을 10분 활용해서 우리 한인 사회를 규합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 제격이 아닐까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제가 또 많은 사람이 저의 장점을 지적하는 중에 하나가 제가 이념이 틀리고 사고와 팩트가 틀리더라도 토론 과정에 격하게 논쟁을 해도 그 사람하고 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장점으로 많이 저를 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제가 이 과도기 때 한인 회장을 하면은 아마 남보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품게 돼갖고 결심하게 된 동기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진솔한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공명정대하고 아름다운 선거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매거진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계속되겠습니다.